매주 진행하는 더K 서울선거기획단 더불어민주당의 더K 서울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치고 회의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분에서의 준비를 차근차근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교육, 조직,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준비를 차분하게 그리고 차근차근히 진행하고 있고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등장 그리고 경선과 함께 당 차원의 준비는 투 트랙으로 후보 트랙과는 별도의 당 트랙으로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당이 든든하게 지원하는 그러한 서울시장 선거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기획단, 더K 서울선거기획단의 서울시의 광역위원과 기초위원 전원을 기획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준비를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12월 13일 지난 일요일에 서울시장에 처음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 응원하고 또 선전을 기대하고 또 이어서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과 선전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12월 23일이 다음 주 맞죠?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서울 지역 당 소속의 광역위원, 시의원들 전체의 온라인 간담회,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들 전체의 온라인 화상회의를 포함해서 각종 교육 등을 현재의 코로나19 상황과 그다음에 이 언택트로의 전반적인 문화 환경에 맞춰서 모든 선거 준비와 진행도 온라인 체제로 바꾸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교육도 그간의 오프라인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시스템을 온라인에 의한 교육으로 선거에 대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교육도 서울시당이 선도적으로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선거 상황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빡빡하고 그리고 조금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서 특히나 코로나19 등으로 민생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유념하면서 깊이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기조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정책 활동과 관련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후보 출마 선언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 활동을 최대한도로 존중하고 또 우선시하면서 당이나 선거기획단 차원의 정책 제시는 가급적 당원과 의원들이 후보들에게 권유하는 큰 틀의 기조를 제안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선거기획단 차원에서 표명하는 정책 관련 입장은 가급적 큰 틀의 방향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이 있을 경우는 향후 후보들에게 권고나 제안하는 그런 제안의 성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내년 2021년 1월 13일, 14일 양일간 또는 그 중에 하루에 당과 민주연구원에서 연례적으로 추진해 왔던 가칭 전국순회 정책 엑스포의 서울 행사, 가칭 서울 엑스포가 당과 연구원의 연례 행사로 진행될 것이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기획단 차원에서는 이 예정되어 있는 당의 정책 행사에 최대한도로 서울의 비전과 관련한 시민과 당원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제시되고 분출될 수 있도록 그 참여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예상컨대 1월 13일, 14일 경에 예정된 서울 정책 엑스포에서는 아마도 우리 당의 서울의 당원들 또는 시민들 그리고 소속 의원들의 서울에 대한 다양한 비전 가운데서 향후 후보들에게 반드시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추려진 그러한 정책 제안들이 주로 제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 K서울 선거기획단에서 특별히 오늘 한두 가지의 정책적 쟁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집 교사 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해서 그에 화답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동과 0세부터 5세 전후의 아동과 교사들의 비율이 약 15년째 이 영유아 보육법의 그 시행 규칙 차원에서 15년째 이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획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다음에 미래 방향에 맞춰서 더 강력하게 특히 서울시에서는 낮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도 있고 또 부동산 문제 등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그 사회 정책의 기초가 아동 보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서울시 선거기획단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후보가 되려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강력히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영세의 경우에는 3명, 또 5세의 경우에는 20명 정도까지 되어 있는 그 현행 규정을 실제로 OECD나 특히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선진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의 경우에는 2명, 그리고 5세 전후에는 20명을 적어도 한 10명 수준으로 낮추는 그러한 획기적인 교사 비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아동과 교사, 담임 교사에 있어서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완벽한 엄마보다는 적정한 그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또 잘 보육을 해나가는 그런 행복한 엄마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공감대가 변하고 있고,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엄마, 그리고 행복한 교사, 그래야 행복한 아이들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중요한 접점에 이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있다. 이러한 판단입니다. 당에도 강력하게 제안해서 관련한 시행 규칙을 손보고 개정하고, 그리고 특히 서울시에는 전국에서도 앞서서 선도적으로 이 담임교사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그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재정의 증가, 재정 투자를 다음 시정에서 하도록 강력하게 제안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두 번 그 서울시 기획단에서는 특히나 말씀드렸듯이 정책을 크게 서울의 정책을 세 분야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보육, 주차, 쓰레기 등의 피부 민생 정책, 그리고 각 권역별 서울의 예를 들어 동서남북 중에 그 권역별 발전과 연관된 권역 정책, 그리고 세 번째로 부동산 또는 교통, 그리고 한강 유역의 비전 등과 관련된 포괄적 정책, 이렇게 큰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피부 민생 정책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피부 민생 정책에서 모든 정책들이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보육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의견들을 정리해 나갈 텐데, 오늘 그 교사 비율을 낮추는 부분은 그 중에 한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최근에 그 부동산 문제가 관심인 가운데 몇 가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도 간단한 논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으로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공공임대에 대해서 비하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공공임대 정책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스스로도,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던 공공임대 정책 전반에 대한
폄하와 또 공공임대에 현재도 살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공공임대라는 주거 형태를 선택할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여야 합의로 예산이 확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국회의 단계적 이전,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의 단계적 이전을 계기로 해서 국회에 아파트를 10만 호 짓자라는 이야기가 또 잠재적 시장 후보군 중에 하나로 거론됐던 분에게서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 대단히 평상심을 잃은 제안 아닌가 말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공임대 전체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특히나 공공임대라는 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또 공공임대라는 주거를 긍정적인 대안의 하나로 생각하고 계시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잘 감안해서 누가 정책을 펴더라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공공임대 자체를 폄하하는 일은 안 해주시는 것이 품격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회에 만약에 단계적 이전이라는 변화가 생긴다면 그에 걸맞는 상징적 대안을 잘 찾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10만 호라는 이런 좀 자당 내에서도 비판받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저희들이 좀 우려한 이유는 서울의 부동산이 중요한 이슈의 하나가 될 거라는 점에 과도하게 편승하거나 치중해서 이 마구 이야기를 하거나 제안을 하다 보면 평상심을 잃은 그 발언이나 제안을 하다 보면 결국은 애초 뜻과는 달리 상당히 시민들의 생각과 배치된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진행돼야 할 건전한 정책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거의 도입식, 선거에 지금 입구 아주 초반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경제를 안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특히나 굉장히 좀 아쉽다. 그래서 특히 당의 지도부 차원에서도 경제를 잘 아시는 김종인 대표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도 어떤 정책을 펼치든 간에 그와 관련된 시민의 정서라든가 또는 실현 가능성에 유념하면서 신중하게 정책 제안을 하고 말씀을 드려갈 터이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절제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나머지는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서울시장 선거의 경선 일정과 룰, 가산점 등을 포함한 이 등등에 대해서는
중앙당 선거기획단에서 최근 논의가 거의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나 다음 주를 넘기지 않고 전체의 룰과 일정이 발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